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산불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피해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이번 산불의 피해 양상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이번 특징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지금 강한 바람이 계속 꼽히고 있는데 근데 예년에도 계속 강한 바람은 이맘때 불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번 대형 산불의 특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자면요. 네. 일단 내륙에서 발생을 해서 바닷가까지 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 산불의 진행 방향 앞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집들을 많이 태웠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죠. 동쪽에 있는 집들을 많이 태웠다라는 거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강한 바람에 의한 비화로 도깨비불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 제가 여쭤본 것처럼 계속 이제 한반도에는 이맘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올해 같은 경우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지금 그 대부분의 지금까지 대형 산불은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해안가에서 발생을 해서 강한 바람을 타고 바닷가를 만나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러면서 꺼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이번 산불은 그와는 다르게 강한 바람인데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지점이 바닷가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형 산불들은 짧은 거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가장 먼 거리,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산불들은 5에서 10km 정도 가다가 바다를 만났는데 지금은 70km가 넘게 바닷가까지 갔다.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바닷가까지 계속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도깨비불이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이 1시간에 8.2km를 이동했다고요. 네. 이러한 그 산불은 지금까지 보고된 산불 중에서 연구된 산불 중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는 시간당 5.2km, 그 밑에는 또 시간당 4.4km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이천 동해안 산불 때 발생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번 산불은 지금 구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오후부터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지금은 시간당 8.2km, 아마 가장 빠른 산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 8.2km를 간다면 그거는 이제 성인 남성들이 걷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를 시간당 4km로 잡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달리기 하는 속도를 그 정도로 잡는데 달리기 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대피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예상을 뛰어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산불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피해 면적 규모가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시군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치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산불로 가장 큰 면적을 기록했던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삼척 산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3,000헥타르 정도 됐었는데요. 15,000헥타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이미 자세한 면적은 아직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향 면적으로 보더라도 35,000헥타르를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피해 면적 할 때는 안탄 곳들을 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안탄 곳을 빼더라도 역대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산청과 울주 산불도 3단계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울주 산불은 그래도 주불 진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산림당국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의 양이 지금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진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산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 물질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부분만 살짝 태운 거죠. 그래서 안에는 아직까지도 두꺼운 낙엽층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잔불이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 대피소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주불 질환을 하고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탈재료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목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더 잘 탈 수 있는 수목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탈 연료 물질이 많으면 그 산불이 났을 때 오래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타는 거니까. 근데 울진 산불 산림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울창해져 있습니다. 울창은 소나무 숲이 또 많고요. 예. 제가 울진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낙엽을 팔았더니 그 낙엽의 두께가 50cm도 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낙엽을 파서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그 안에서 여전히 불씨가 숨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울진 지역에서 일주일 후에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가 직접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엽층이 많고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잔불이 언제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편은 아무래도 이제 봄철 건조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소나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소나무는 그쪽 지역에 적응은 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송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붙었을 때는 화렵수에 비해, 그러니까 참나무에 비해서 1.4배 더 강하게 타고 또 2.4배 더 오래 타는 이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자료 화면에 네. 이제 그 진화대원들이 그 갈퀴 같은 걸로 이제 네.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면들이 네. 나왔는데 땅을 긁는 정도로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 저렇게 해서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cm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50cm라고 하면은 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작업은 잔불 정리보다는 이제 방어선, 그러니까 진화선이라고 하죠. 예, 예. 진화선을 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 진화선을 칠 때는 저런 갈퀴 등을 이용해서 맨 땅이 드러낼 때까지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예.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호스를 이용해서 아, 지금 나오는 장면이 잔불 정리 작업이 네, 네, 되겠군요. 네. 그러면. 예. 그 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이 호스도 사실은 낙엽층이 두꺼우면 물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겉에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쪽까지 못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호스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많이 물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50cm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제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비가 오기는 왔는데 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어느 네. 쪽은 정말 박수를 칠 정도로 환호하는 그런 비양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리산 서쪽편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제 충분히 불 끌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쪽은 전화를 다행이네요. 하셨는데 예.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아쉽게도 지리산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큰 산을 넘어오면서 비의 양이 많이 줄 것이다. 네. 그게 걱정이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의성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걸로 현장에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네. 안동 쪽 이런 쪽은 지금 영덕 쪽 이런 쪽은 아직 그 빗방울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거고 오더라도 한두 방 오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 전북 무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지형이 가팔라서 네. 내일 이제 그 불이 저희 동이 트면은 다시 네. 진화 작업에 나선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좀 허탈했던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일주일째 네. 산불 발생 이후에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네. 계속 주의를 이렇게 당부하고 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느낌이 어떠신지. 요즘엔 지금 제가 계속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방송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일단은 이제 집들이 타서 그 대피소에 가신 그 이재민들 보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예. 두 번째는 너무 이제 답답한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 산불이 날까? 네. 지금 이 모든 가용 자원들이 다 대형 산불을 끌려고 모여 있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산불이 왜 날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속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대나 인접지에서 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 뭐 소각은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뭐 예초기 작업, 용접,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기계 작업, 불삭기 뭐 이런 작업들은 좀 당분간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런 당부를 네. 드렸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태우는 그 행위가
과거에는 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좀 네. 많이들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과연 여기서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일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네. 있으면 좀 방심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들 한번 더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인데 나는 정말 이게 산불이 될 줄 몰랐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산불 조사 감식을 하게 되는데 조사 감식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원인으로 그 불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건 강한 불꽃인데 어떤 분들은 나무 자르다가 네. 기계톱하고 나무하고 마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은 난로만 피웠거든요. 근데 예. 이제 화목 난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통을 타고 불씨가 날아가서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묘객인데 가서 이제 집 제방이라고 하나요? 제방을 이렇게 태우면서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화기 사용은 안 되는데 정말 산 인접한 곳에서 화기를 많이 사용하신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기계 사용들 굴삭기나 아까 굴삭기 말씀드렸지만 불도저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돌멩이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열이 나고 이러면서 또 불씨가 생겨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불의 원인이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산림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제 불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 네.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네. 지금은 산불의 진행 속도가 무척 빠르지 않습니까? 네. 대피할 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네. 그리고 또 이제 산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또 네. 다른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번 산불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산불입니다. 네. 아마 지금 초대형 산불, 메가파이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산불이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메가 파이어. 네. 그렇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지면 그 즉시 몸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장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셔서 몸부터 보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산불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에서 또 입산 통제된 구역 들어가시면 안 되고 산림 인접지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방금 전에 열거해드렸던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